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네, 뭐라고요? 아, 나 진짜 이런 얘기 막 옆에서 아니, 한 대씩 이게 쭉 할 때마다 맛있으면 맥이 아니, 빠져요, 막. 화정이 언니가 맨날 그래.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어떻게 0칼로리가 됩니까? 아니 근데 난 그 말이 맞다고 먹었는데. 봐. 아 진짜 맞다고 봐. 맛과 칼로리는 그냥 분리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쉽지 않죠. 칼로리가 높아야 사실 이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제가 진화론도 얘기했지만 맛있다는 느낌이 왜 필요할까 생각해보면 선생님 그만하세요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그만하세요. 그걸 자꾸 먹게 하려는 목적으로 생긴 그런 느낌일 거라고요. 이게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자꾸 먹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칼로리가 높아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으니까 맛있게 느끼도록 되었기 때문에. 다 생존이에요. 단맛. 맛있다라는 기분이 드는 건 칼로리가 있기 때문이죠. 얘기가 별로 안 통하네요. 예. 사람의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러니까. 문제네. 그리고 진짜 맛있게 먹고 살 안 찐 적 많거든요. 예. 아니 실제로 맛있으면 0칼로리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거 봐 있다니까. 아, 0은 아닐 있을 겁니다. 줄 알았어. 어떻게 0이 됩니까? 그러니까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즐겁게 먹으면 영향을 덜 주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예일대학교의 크럼 교수가 한 연구인데요. 실험 대상자들한테 금식하고 전날 밤에 금식을 하고 아침 8시에 실험실에 오라고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380칼로리짜리 밀크쉐이크를 마시게 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거기에다 뭐라고 붙였냐면 입안의 호사, 당신이 누려야 할 쾌락 이렇게 라벨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칼로리가 진짜 막 엄청나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걸 먹게 했었고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을 때는 건강 쉐이크 이런 식으로 붙여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측정했냐면 배가 고플 때 나오는 호르몬인 그렐린을 측정합니다. 그랬더니 입안의 호사라는 그 쉐이크를 마셨을 때 건강 쉐이크를 마셨을 때보다 그렐린 수치가 3배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즐겁게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가 만들어내는 호르몬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맛있으면 0칼로리라는 말이 그 죄의식, 죄책감과 더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정말로 실제로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먹었는데 생각 없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 칼로리를 왠지 한번 보게 돼요. 우리가 칼로리는 맛을 재는 단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으면 분명히 뭔가가 들었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맛을 재는 단위다. 근데 이게 좀 전에 얘기한 죄의식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통 이제 칼로리를 우리가 수치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확인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못하면 그 숫자에 집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폭식증 같은 섭식장애를 겪는 분들이 이 칼로리로 표시되는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부작용이죠. 그래서 그 수치 보면서 아 내가 이 정도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죄책감 가지고 죄의식 느끼니까 폭식하고 다 구토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저희가 세상을 숫자로 평가하게 된 게 물리학이 이 사회에 끼친 해악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물리학이 성공을 했던 이유가 세상 모든 것을 측정하고 숫자로 바꾼 다음에 그 숫자에 대한 완벽한 예측을 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 성공을 했고 그 방식을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과학 분야와 학문 분야에 썼을 때 아주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런 정말 16세기와는 다른 문명을 만들긴 했는데요. 근데 문제가 이제 물리학의 그런 방법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이 비만이고 무엇이 행복한지 이런 데까지 써도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숫자로 쓰는 순간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너 몇 평짜리 집에 사니? 그러는 순간 사실 집이란 거는 각자가 좋은 형태로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숫자로 쓰는 순간 80은 70보다 크고 70은 60보다 크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모든 행복과 가치가 바로 비교가 되는 이런 무리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비만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한지 그 신체가 적당한 현재의 지방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숫자로 한다는 숫자를 것이 쓰기 위해서는 뒤에 뭔가 유닛이 붙잖아요. 단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만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위가 지금 칼로리인데 그렇죠. 이것도 혹시 물리학에서 저지른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물리학자가 보기에는 정말 칼로리 짜증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그 단위를 얘가 얼마나 몇 칼로리인지 이거 측정하는 방법도 난 궁금하고. 일단 칼로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단위예요. 살찌는 단위가 아니고요. 에너지라는 거는 난 살찌는 단위인 줄 알았어. 맛의 단위. 그렇게 오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열량에서 온 단위인데 결국은 이게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물리에서는 에너지를 기술하는 그 공식적인 단위가 있어요. 표준 단위가 있어요. 마치 길이를 잴 때 가장 공식적인 단위는 미터거든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 가면 미터를 쓰지 않고 마일 같은 거 쓰니까 되게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물리량에 대해서 여러 단위를 쓰면은 이걸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똑같은 문제가 바로 칼로리에 있는 거죠. 원래 물리학의 공식 단위는 주울이에요. 줄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일반인들은 주울을 잘 모르고 칼로리가 더 익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와서 보니까 칼로리라고 화학자들이 쓰던 이 단위가 물의 온도를 높일 때 들어가는 어떤 열의 단위인데요. 근데 이것이 물리학자들이 보니까 이건 그냥 에너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우리가 이거 몽땅 다 주울로 통일하면 좋겠는데 이미 벌써 늦었죠. 칼로리가 너무 널리 쓰이다 보니 그래서 아주 안타까운 그런 단위예요. 칼로리는.